시베리아 지하 16m 깊이에서 과학자들은 48,5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생명체를 깨웠습니다. 현대의학이 본 적 없는 바이러스였죠. 실험실 배양 접시에 이 고대 병원체를 풀어놓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마치 어제 동면에 들어간 것처럼 바이러스는 즉시 살아나 숙주를 감염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얼음 속에서 막 잠들기 시작했을 때 지구에는 매머드가 살았고 네안데르탈인이 사냥을 했으며 인류는 아직 농사를 시작하지도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북극의 영구 동토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북반구 땅의 4분의 1을 덮고 있는 이 거대한 냉동고는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완벽한 저장고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얼음 창고가 빠르게 녹고 있습니다. 북극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녹아내리는 얼음에 주목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구 동토층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것들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머드 사체부터 동굴 사자 새끼의 미라, 털코프소 유해까지 완벽하게 보존된 선사시대 생물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만 년 전 멸종된 병원체들까지도 함께 얼어 있습니다. 프랑스 엑스-마르세유 대학의 장 미셸 클라베리 교수 연구팀은 2014년부터 위험한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여러 지역에서 영구 동토층 샘플을 채취해 실험실로 가져온 거죠. 하지만 안전을 위해 특별한 규칙을 정했는데요. 오직 아메바라는 단세포 생물만 감염시킬 수 있는 거대 바이러스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발표된 그들의 최신 연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베리아 7개 지역과 캄차카 반도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총 13개의 서로 다른 고대 바이러스를 되살리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판도라 바이러스, 세드라트 바이러스, 메가 바이러스, 팩맨 바이러스, 그리고 새로운 피토 바이러스 변종까지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5개의 새로운 바이러스 계통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발견은 영구 동토층이 아니라 레나강 지하 호수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표면 아래 16m 깊이에서 채취한 샘플을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분석한 결과 무려 48,500년 전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샘플에서 분리한 판도라 바이러스 예도만은 현재까지 영구 동토층에서 되살려진 가장 오래된 바이러스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거의 5만 년 동안 얼어 있었던 생명체가 깨어나 다시 활동을 시작한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매머드와 직접 관련된 샘플에서 나왔습니다. 야나 강변에서 발견된 27,000년 된 매머드 털덩어리에서 3종류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분리됐습니다. 피토바이러스 매머드, 판도라 바이러스 매머드, 메가바이러스 매머드가 그것인데 이들은 매머드가 살아있을 당시 그 주변 환경에 존재했던 바이러스들입니다. 이 바이러스들의 크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일반적인 바이러스가 나노미터 단위인 반면 이들 거대 바이러스는 마이크로미터 단위거든요. 피토바이러스 매머드는 길이가 1.8 마이크로미터에 달하고 세드라트 바이러스 레나는 1.5 마이크로미터나 됩니다. 일반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거죠.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이 고대 바이러스들을 아메바 배양액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바이러스들은 마치 어제 활동을 멈춘 것처럼 즉시 아메바를 감염시키기 시작했거든요.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바이러스의 감염 능력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던 겁니다. 왜 영구 동토층은 이렇게 완벽한 냉동 보관소가 될 수 있었을까요? 3가지 핵심 조건이 있습니다. 영하의 온도에서 생물학적 활동은 거의 완전히 멈추고 산소가 차단되어 있어서 산화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자외선 손상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 3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면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수만 년 동안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고대 바이러스들이 정말 위험한 걸까요? 클라베리 교수는 자신들이 연구한 아메바 바이러스를 다른 바이러스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메바를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수만 년 동안 감염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인간이나 동물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도 똑같은 조건에서 보존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과거 사례들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997년 알래스카 영구 동토층에 묻혀 있던 한 여성의 폐 조직에서 1918년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의 RNA가 발견됐는데요.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300년 된 미라에서는 천연두 바이러스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죠. 이들 바이러스는 비록 되살아나지는 않았지만 유전 정보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던 겁니다. 더 직접적인 위협도 있습니다. 2016년 시베리아 야말 반도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했는데요. 그해 여름 기온이 예년보다 5도 이상 높았거든요. 그러자 75년 전에 탄저병으로 죽은 술록의 사체가 녹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땅속에 얼어있던 탄저균 포자가 깨어나면서 주변 술록대에 감염이 확산됐고 결국 2,300마리 이상의 술록이 죽었죠. 인간 감염자도 발생해서 한 어린이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영구 동토층에 잠들어 있던 병원체가 실제로 현대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문제는 탄저균 같은 세균은 그나마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각 바이러스마다 특화된 치료법이나 백신이 필요한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개발에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우리가 경험했듯이 말이죠. 만약 인류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면역도 없고 치료법도 없는 상태에서 대응해야 하는 겁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는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특히 시베리아 북동부의 예도마 지층은 매우 위험한 상황인데요. 예도마는 얼음 함량이 매우 높은 특수한 영구 동토층인데 한번 녹기 시작하면 수직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수만 년에 걸친 여러 지층이 동시에 노출되거든요. 최대 12만 년 전의 물질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기후 변화로 북극 지역의 산업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던 곳에 이제는 광산, 석유 시추 시설, 정착촌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영구 동토층, 깊숙한 곳을 파헤치는 노천 광산에서는 수백만 년 전의 지층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클라베리 교수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좀비 바이러스라는 표현이 오히려 SF 영화 같은 느낌을 주면서 실제 위협을 과소평가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2016년 탄저균 사건처럼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 더 큰 규모의 발병이 일어날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대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구 동토층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고대 병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북극 지역 개발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 자체를 늦추는 겁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북극 지역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면 영구 동토층이 녹는 속도도 늦출 수 있거든요. 48,500년이라는 시간은 상상하기 어려운 긴 세월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인류는 동굴에서 나와 문명을 건설했고 농업을 시작했으며 도시를 세우고 과학을 발전시켰죠. 그 모든 역사가 흐르는 동안 시베리아 땅속 16m 아래에서는 작은 바이러스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행동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그 긴 잠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행동의 결과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인 거죠. 영구 동토층은 지구의 거대한 냉동 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기후, 생태계, 생명체에 대한 귀중한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잠재적으로 위험한 병원체들도 보관되어 있습니다. 클라베리 교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구 동토층을 최대한 얼어있게 유지해야 한다고요. 그것이 고대 바이러스를 잠재운 채로 두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금세기 말까지 북극 영구 동토층의 상당 부분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두려움보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연구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그 경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느냐입니다. 영구 동토층이 녹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 속도를 늦출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준비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48,500년 전부터 기다려온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기 전에 말이죠.